예, 올해는 임시정부 건립 100주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해방, 독립운동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그런 해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민주공화제를 표명한 최초의 무장 독립운동단체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오늘 토크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방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흥무관학교. 네. 저희가 그 교과서에서도 많이 배우고 또 영화 소재로 또 이용이 되고 그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개봉한 명당이란 영화에서 네. 그 신흥무관학교의 이름을 그 직관이 지어줬다. 물론 이제 근거는 없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흥무관학교는 우리하고 우리 국민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이면서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신흥무관학교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신흥무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도 하고 있지만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사무국장도 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를 오늘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신흥무관학교 전문가들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예. 전문가는 아니고요. 신흥무관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흥이라고 하는 뜻은 신민 흥국의 약자입니다. 네. 즉 과거의 신민은 신하 신자를 썼던 신민이었죠. 예. 왕 밑에 모두가 신하였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신민이라고 하는 이 신자가 새로 신자 백성민자를 쓰는 신민이 네. 흥국,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다. 음. 라고 하는 그래서 신민 흥국의 앞자를 따가지고 신흥이라고 네. 하는 이름을 따왔기 때문에 제가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관상을 예. 직관이 지어준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예, 예. 관상이 아니고 명당. 명당. 예, 예. 조승우 씨가 나왔던 네. 명당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름이 좀 달랐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1911년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허름한 옥수수 창고를 빌려서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호의적이지 않고 네. 또 만주에는 또 일본인들이 또는 조선인 밀정들이 수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무관학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좀 어렵고 이거는 단순히 야학소다, 예. 강습소다라고 하는 위장 차원에서 신흥강습소로 이름은 지었지만 명백하게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항일무장 독립운동 조직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신흥무관학교 밀정이라든지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무관이라는 이름을 좀 바꿨는데 네. 거기서 배웠던 내용들은 뭡니까?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의 지향을 좀 이야기하면은 그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는 단순히 무관을 양성하는 총을 잘 쏴서 독립군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마지막에는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즉 새로운 지식을 길러내서 새로운 나라 건설대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하는 지향이 명확하거든요. 신흥무관학교 교과가 1절, 2절, 3절이 있는데 네. 신흥무관학교 교과 3절이 바로 그런 점 명확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지식, 높은 인격을 길러서 네. 새 나라 세울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래서 인격을 둬야하고 무력을 다지고 또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바로 새로운 나라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독립국가의 인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지향이 교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그 신흥무관학교의 이념 내지는 목표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흥무관학교 이 역사적 의의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흥무관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민주공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흥무관학교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이 신민회이거든요. 예. 이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07년이 되면 신민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NGO가 되겠죠. 네. 이제 1910년에 조선 대한제국이 망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멸망은 기정사실로 판단을 하고 선지자들께서 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큰 길이 있거든요. 하나는 일단 당장 이 땅을 쳐들어온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자. 그리고 새로운 나라는 다시 복벽주의, 보왕주의라고 해서 전주시에게 다시 나라를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제, 모든 민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주창한 단체가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네. 중심되는 인물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이동영이라든지 백범 김구도 네.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1907년에 만들어진 신민회가 모태가 돼서 만들어진 무장운동 네. 단체가 바로 신흥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신흥무관학교 하면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빼놓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언급할 때는 프랑스의 칼레의 시민들, 칼레 시민들 얘기 많이 얘기도 했죠. 나오고, 그리고 오블리스 노블리제 그렇습니다.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인물입니다만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 신흥무관학교의 대주주가 두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파인 우당 이회영 육형제가 예. 대주주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대주주는 안동에 있는 석주 이상용 집안으로 네. 대표되는 혁신유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하. 일단 우당 이회영 선생님 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우당 이회영의 호를 보시면 우자가 친구 우자입니다. 친구, 예, 그다음 당은 집당자. 집당. 말하자면 친구들이 모이는 집인 거죠. 네. 예, 친구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바로 우당의 집인 것입니다. 예. 우당은 사만갑족이라고 해가지고 대대로 조선시대 때 부자였고 아하. 영의정이라든지 수많은 고관 대작을 배출한 명문가죠. 네. 그 명문 집안들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민중과 백성을 대신해서 목숨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네. 조선의 구한 말에는 그런 분들이 적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당이 더욱 빛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재산이면 재산, 재능이면 재능, 인적 네트워크면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해서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네. 일단 신흥무관학교가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나라 땅에서 예. 그것도 비밀리에 그 땅도 얻고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수많은 돈이 필요했죠. 네. 이 물적 토대를 가장 많이 제공한 분들이 바로 우당을 비롯한 육형제다라고 아하. 할 수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땅은 지금 명동에, 네. 지금도 명동이 아마 가장 비싼 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명동 성당 바로 앞에 있는 서울 YWCA 건물과 네. 명동 성당 건물의 일부까지 다 우당 육형제의 땅이었는데, 네. 이것을 비밀리에 헐값에 일제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헐값에 팔아서 신흥무관학교 건립 자금으로 모두가 다 이제 쾌척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저희가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쉽게 말하면 거룩한 의무라는 뜻인데, 그런 거룩한 의무를 실행하신 육형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당 육형제를 많이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모범 잘했죠. 모범이다. 그 육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친형제들입니까? 아니면은 뭐 다 사진적으로- 친형제들입니다. 아하. 다 친형제들이고, 뭐 서경, 건영, 철영 그 우당은 네 번째입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초대 부통이었던 이시영이고, 네. 마지막 육남은 이제 호영인데, 참 그러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육형제가 참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모두가 뜻을 같이 했죠. 예. 우리가 사만갑족으로 대대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집안인데, 외적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외적 밑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과도 같다. 아하. 라고 해서 그런 육형제가 흔쾌히 다 활약했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명문 집안, 돈이 많은 집안의 분들 대부분이 적지 않은 분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만주에서. 참 부잣집 아들들이 그 결의 때문에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죠. 네.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을 내서 조금 더 듣고 싶군요. 네, 오늘 시간도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신흥고등학교 출신 인사들 유명한 분들 많죠. 네. 어떤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흥모관학교를 거치지 않은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 그 독립운동의 저수지다, 음흠. 수원지다라고 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립운동의 가장 최고봉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또는 3.1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신흥모학교는 그에 앞서서 거의 10년 전에 준비되어 있는 조직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독립운동사를 교육하다 보면 3.1운동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9년 동안 10년 동안 독립운동 안 했나? 라고 할 정도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 만주 지역에서 1911년부터 20년까지 만 10년 동안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했고, 거기에서 단련된 분들이 임시정부라든지 의열단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독립운동,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데 주축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급처였다, 병참기지였다, 독립운동가들의,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그런 무장 조직이 잘 훈련되고 체계가 있는 무장 조직 또는 학교가 국내에 세워져서 좀 더 직접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하지만 또 이제 일본의 또 견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만주에서 있었던 것은
불가피했다고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영국과 인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도에서는 네루라든지 간디가 인도 현지에서 민족운동, 독립운동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 유화적인 정책을 폈거든요. 영국 그 식민지 당국이. 그렇지만은 조선 총독부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인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국의 독립운동은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과 달리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해야 된다는 상황, 네.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상황, 네. 신분을 숨기고 한다고 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중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더욱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보다 처절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 역사적으로 아주 서러운 그런 아주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해방 이후에도 신흥무관학교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 변모가 되어 왔습니까? 예, 신흥이라고 하는 이름을 살려보려고 우당 육형제 중에 다섯째인 그 초대 부통령이신 이시영 선생께서 신흥학원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 49년도에 지금의 수성동인데 지금 조계종 뒷자리죠. 네, 네. 과거 그 자리가 중동학교 자리기도 하고 한데 신흥대학을 만들어서 이제 초급대학까지 공식 문교부에서 인정을 받았지만은 6.25가 터지죠. 네. 6.25가 터진 와중에 이승만 독재 항의에서 우당 그 이시영 선생님이 부통령을 사임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대표적인 독재자 아니겠습니까? 그 우당 이시영이 만든 그 학교를 가만 놔둘 리가 없죠. 지원도 잘 안 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경영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영난에 빠지다 보니까 다른 인수자가 학교를 인수해서 유교 당시입니다. 51년도에 네. 학교를 인수해서 신흥대학으로 이름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물론 이제 주인은 바뀌었지만 51년도 이후에 이름마저 이제 1960년에 이름마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뀐 이름이 지금 경희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경희대학교에서 이런 신흥대학의 역사를 좀 기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요구가 학계라든지 관련자들이 수없이 요청했는데 다행히도 네. 엊그저께 6월 10일 날 네. 신흥무관학교 만들어진 그날 경희대 총동창회에서 네. 기념식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희대에서도 신흥대학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네. 단초가 마련되었다. 네. 아주 기쁜 날입니다. 참 다행이군요. 다행입니다. 예, 네. 그 오히려 경희대학교가 이 개성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예,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신흥무관학교의 정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신흥무관학교가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2015년도 영화 암살에서 네. 그 속사포 역을 한 조진웅 씨가 예, 나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야 예,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입대한 많은 청년들이 2016년도에 육군에서 2018년 건국 70주년을 맞이해서 육군을 상징할 수 있는 뮤지컬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떤 것을 주제로 하면 좋을까라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2016년도에. 그랬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신흥무관학교를 육군 건국 70주년의 기념 어떤 뮤지컬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가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공전의 히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예. 알고 있거든요. 이럴 때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 교육을 또 문화 콘텐츠에 입혀서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부심 속에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또 신흥무관학교 요즘에 드라마 뭐 이몽도 나오고 예. 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 김원봉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올 8월에는 이제 전투라고 해서 봉오동 전투, 홍범도 그렇습니다. 또 홍범도 장군과 또 신흥무학교 졸업생들하고 또 끈끈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역사에 우리가 잊혀졌던 많은 독립운동가들 그 사건들이 예. 계속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네.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역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박한 경험으로는 과거에는 이런 무장 독립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유화적 비폭력 네. 무장 그 독립운동이 우선이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그 차이는 별로 그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결과적으로는 애국계몽을 주창했던 분들이 37년 이후에는 대부분 친일로 변절합니다. 그랬군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1910년 당시에 무장투쟁이 우선이냐, 네. 애국계몽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평가를 하기 전에 네. 그 주장했던 분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그 답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계속 과거사가 청산이 되고 있고 적폐도 지금 계속 뭐 청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적폐,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병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은
친일 청산이 아직 안 됐다.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안 될까요? 그 올해 3.1절을 맞아서 그 문체부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친일파 청산이 됐느냐 했을 때 국민의 80%가 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50%가 지금 친일 후예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를 가지고 있다, 점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예. 아주 정확한 판단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수준 높은 역사 의식을 위정자들이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방학진 기획실장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네. 예, 열심히 연구를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신흥무관 학교에 대해서 다시 짚어봤습니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퀴즈 보겠습니다. 어제 내린 퀴즈 정답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었습니다. 당첨자는 택강님, 지아현님 두 분이 뽑히셨습니다. 이분들께는 에드워드 포드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 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네요. 1919년 만주에 설립돼 종국 광복의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독립군 양성학교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문제죠.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최초 무장 독립운동단체. 응모는 뉴스토마토 유튜브를 보시면서 구독과 함께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뉴스토마토 메일 주소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선택을 해서 에드워드 소프의 나는 어떻게 시장을 이겼나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이 아직까지 살아있는가? 이 문제는 다른 때보다도 특히 영령의 달인 6월 달에 국민 각자가 짚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스카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